안녕하세요. 저는 강원가옥고등학교 정보교사 권영옥입니다. 이 연수는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을 기반으로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응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교과에서 적용한 정보과학 발전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탐구보고서 형식으로 진행한 협업 수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MS사의 엑셀 프로그램을 써보신 선생님들께서는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를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의외로 우리 아이들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스프레드시트의 아주 간단한 사용법만 알아도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어떠한 수업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선생님들께서는 구글 클래스룸에서 스프레드시트 관련 과제 만들기와 더불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단한 탐구보고서 형식의 협업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스크랩이 가능하고요. 링크를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고 실시간 채팅을 이용한다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용이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이용한다면 학생들의 완성 여부도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 시간에 공부한 프레젠테이션 협업 수업을 해보셨다면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때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탐구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스프레드시트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법에 대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고 협업 작업인 만큼 다른 학생들의 셀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MS사의 엑셀 프로그램과 같이 아주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간단한 사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수업에 적용할 수 있고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ICT 활용에 대한 역량도 함께 키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여 직접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학교 기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고요. 위쪽 수업, 만들기, 과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제란에는 오늘 수업할 주제를 간단히 적어주시고 아래쪽 안내사항에도 간단한 내용으로 전체적인 흐름과 더불어 학습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구글 채팅을 이용해서 사전 설명을 진행한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만 만약 선생님들께서 그런 과정 없이 진행하실 거라면 과제 안내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목표와 더불어서 실시간 협업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작업할 시작 시간을 알려주고 시간 엄수도 공지를 해주어서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프레젠테이션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학생들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실시간 채팅을 이용해서 스프레드시트의 간단한 사용법을 알려주시거나 학생들의 문제 상황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한 스프레드시트 사용법을 미리 만들어서 자료로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상호작용하신다면 아마도 큰 어려움 없이 전체적인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내사항이 마무리되었다면 아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스프레드시트와 연결해 줍니다. 연결된 스프레드시트의 위쪽 제목란에도 간단한 제목만 적어 주시고요. 다시 클래스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전 프레젠테이션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파일 권한 설정은 매우 중요한데요. 반드시 학생들에게 파일에
수정 권한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오른쪽 점수란과 기한이 정해졌다면 미리 만들어둔 주제와 연결시켜 주세요. 위쪽에 있는 과제 만들기를 클릭하여 과제를 완성해 줍니다. 자, 그럼 스프레드시트로 돌아가 볼까요? 스프레드시트 수업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작업해 주셔야 할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학생들이 작성해야 할 탐구 보고서의 형식을 미리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먼저 학생들이 작성해야 할 열 목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과학 발전에 영향을 준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는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열 머리글을 이런 항목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행작업을 진행해 볼까요? 먼저 학번과 이름을 미리 세팅해 주셔야죠. 스프레드시트는 학생들의 명렬표를 그냥 가져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시거나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면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반이 많더라도 빠르게 사전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학생들의 이름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은 아래에 시트를 더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반일 경우 아래쪽에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를 추가해 주시고 자신의 반 시트, 자신의 행에서 정확히 작업할 수 있도록만 해주신다면 모든 학년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을 하나의 파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학생들과 더 다양한 탐구 보고서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셀을 찾아 작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스프레드시트 수업 전에 셀의 개념이라던가 시트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려주신다면 아이들과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하시든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이제 학생들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능을 사용해 볼 텐데요. 먼저 학번 이름 옆에 만들어둔 작성 완료 셀입니다. 해당 셀은 선생님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 학생들은 자신의 보고서가 완료가 되면 이 부분에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여 자신의 완료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반적인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체크박스를 넣을 곳에 범위를 잡아준 후 위쪽 삽입 체크박스 선택하시면 학생들이 직접 체크할 수 있는 박스를 사전에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셀에서 여러 줄에 걸쳤을 때 기본적인 엔터를 사용하면 다음 셀로 넘어가게 되죠. 셀 안에서 줄바꿈은 Alt 엔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미리 해당 셀에 오른쪽 마우스 메모 삽입 기능을 이용해서 팁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줄바꿈은 셀 서식을 이용하여 미리 사전에 설정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A와 1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을 클릭하여 전체 범위를 선택하시고 삽입, 줄바꿈 기능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아이들이 Alt 엔터를 사용하지 못한 곳에서도 줄바꿈이 되어져 있도록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보고서에 서식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서식에 교차 색상 메뉴를 선택할 건데요.
적용할 범위를 드래그하여 범위를 설정해 주신 다음 서식, 교차 색상 선택하신 후 원하시는 색으로 정해주시고 완료 버튼을 클릭하신다면 일일이 서식을 지정하지 않아도 예쁜 보고서의 형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셀 테두리도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학생들이 작업할 셀의 크기도 정하셔서 크기를 조정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학생들의 학번이나 이름은 크기를 줄여 주시고 조사해야 할 인물들도 사전에 명시해 줍니다. 셀의 크기를 지정해 주시는 것은 엑셀과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부분의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드래그 해 주시면 되고요. 행일 경우 전체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커서가 화살표가 나왔을 때 한꺼번에 드래그 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해야 할 작업의 양이 조금 많다면 미리 넓게 설정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셀의 정렬도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사전 설정을 마무리해 줍니다. 스프레드시트 협업 작업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다른 친구가 내 셀에 와서 작업을 한다거나 자신이 셀에 침범해서 친구들이 수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학생만 그 셀에 접근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범위 보호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 틀 고정과 셀 내에서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범위 보호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 학생이 작업해야 할 셀의 범위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범위 보호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범위는 해당 학생만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이 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의 제한을 저와 1번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수정자 추가를 이용하여 해당 학생의 구글 이메일 주소를 적어두면 1번 학생에게만 셀의 수정 권한을 주게 되어 다른 학생들이 작성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완료 버튼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면 이 셀은 1번 학생만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해당 학생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일이 모든 학생들에게 셀마다 지정을 해주어야 한다면 매우 힘든 작업이 되겠죠? 학생 수가 많은 반을 운영하시거나 반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매우 사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볼까요? 두 번째 방법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먼저 위쪽에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손 모양이 나왔을 때 고정할 열이 있는 곳으로 드래그해서 회색 선이 나올 때 마우스를 놓아줍니다. 바로 해당 열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위쪽에 있는 글자를 고정해주면 아래쪽에 이렇게 해당 학생이 작업할 때 해당 이름이 맨 위쪽에 작성되도록 하면
적어도 위에 있는 번호의 친구들은 이 셀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과 더불어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셀 안에서만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스프레드시트를 접하는 친구들은 셀에 입력하는 것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셀에 입력을 할 때에는 해당 셀을 반드시 더블 클릭하여 커서를 안쪽에 두고 붙여넣기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인물 사진과 같이 그림을 삽입해야 하는 경우에도 셀 안쪽으로 삽입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림을 삽입할 때에는 위쪽에 삽입, 이미지, 셀 내 이미지를 클릭하여 기존에 다운받아 놓은 사진을 직접 선택해서 삽입하시거나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바로 검색을 한 다음 선택, 삽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잘 지킨다면 일일이 셀의 권한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수업 전에 만들어 주셔야 할 보고서 양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직접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학교 아이들과 직접 작성한 탐구보고서 예시입니다. 저도 실제 이 수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성된 보고서는 아니고요. 아이들의 탐구 내용이 많다면 좀 더 학습 시간을 늘려주시면 되겠죠. 프레젠테이션 수업과 마찬가지로 스프레드시트에서도 이렇게 현재 작업 중인 아이들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선생님께서는 해당 셀에서 누가 작업하고 있는지, 누가 완료하였는지를 모두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이 부분을 클릭하면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다는 것 아시죠? 저도 아이들과 이렇게 채팅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바로바로 피드백해주고 아이들 학습에 응원의 글도 함께합니다. 아이들이 작성할 때 간혹 파일 저장 메뉴에 습관적으로 익숙해진 아이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저장 메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구글은 실시간으로 자동 저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언급해 주셔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이러한 수업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탐구보고서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된 탐구보고서에서도 간단한 댓글을 이용하여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더한다면 더 다채로운 수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교과에 맞게 또는 학습 내용에 맞게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